자, 이제 2025학년도 수능특강 미적 수열의 극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1번은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강의는 개념강의 다 듣고 왔을 거라고 보고, 수렴하는 수열들끼리의 사칙연산은 계속 수렴을 하고, 그 사칙연산은 극한을 따로따로 씌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눗셈일 때는 뭐라고요? 나눗셈일 때는 분모에 들어가는 극한값이 0이 아니고, 분모에 깔리는 수열 자체는 첫 장부터 무한번째까지 단 하나의 0도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어야 돼.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 대비 교재에서도 이미 다 풀었던 건데, 이 값이 1로 갔을 때 이 값은 얼마냐 했는데, 지금 요 조건으로부터 그지? 리미트 an이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내고 그 값 통해서 요 뒤에 거 계산해봐라, 그런 거겠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수열 an이라고 했지 수렴하는 수열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우리는 an이 수렴한다는 걸 바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지? 그렇지만 이 뒤에 걸 보니까 an이 수렴을 하니까 물었겠지라고 상상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잘못된 방법이야. 일단 5개념이지만 답은 맞게 빨리 찾아내는 방법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an이 일단 수렴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일단 알파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이게 수렴 더하기 수렴, 수렴 빼기 수렴, 수렴 나누기 수렴이니까 극한이 다 따로따로 걸린다고. 그러면 알파를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된단 말이야. 알파 더하기 3, 3알파 빼기 4, 이 값이 1이니까 알파 더하기 3은 3알파 빼기 4를 갖고, 그럼 2알파는 7이 되니까 알파는 2분의 7.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이제 an의 극한 값이잖아요.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4 곱하기 2분의 7 더하기 2, 그럼 14에다 2단 16. 이렇게 답을 찍어도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이었다 혹은 논술 문제였다 이렇게 그러면 빵점 맞죠. 왜냐하면 an의 극한이 지금 수렴한다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소위 말하는 거잖아. 잘 보니까, 자, 수렴한다라고 주어져 있는 게 여기 하나 딸랑 주어지고 수렴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별표의 극한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는 요 모양이 여기 등장하게 만들려니까 부담스러워. 오히려 복잡한 걸 너무 간단하게 또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요 값을 갖다가 bn이라고 치환을 한다 했어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bn이 1이다라는 게 지금 주어져 있고, 지금 요거는 알려진 사실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bn의 극한은 알고 있다. 요 극한을 못 구하는 게 an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모르는 대상은 소거의 대상이고 알고 있는 놈을 남겨야 돼. 그러면 bn은 남기고 요 an은 없애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a1과 bn의 관계식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관계식. 우리 관계식을 수고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관계식 바로 이거예요. 자, bn이라는 것이 3an 빼기 4분의 an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관계식 이용해서 나는 an을 없애야 되겠지? 그럼 이 식을 an에 관해서 정리하라. 그 뜻이야. 자, bn 3an 마이너스 4, 이거는 an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요거 두 개 곱해서 an을 묶어냈다 생각하자. 3bn이 될 거야. 요거 좌변으로 이항시켰어, an 묶어냈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변은 원래 3이 있었고 마이너스 4bn 넘어가면 더하기 4bn 이렇게 될 거야. 자, 따라서 an을 드디어 구해냈습니다. 3bn 마이너스 1분의 3 더하기 4bn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요거를 여기 있는 요 자리에다가 이제 an 대신에 집어넣는 순간 갑니다. 여기다가 4배 하나, 그러면 3bn 마이너스 1분의 12 플러스 16bn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 bn 자체는 지금 이미 수렴하는 수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극한을 따로따로 걸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2분의,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28 더하기 2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따라서 이걸 14고 2 더하면 16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전혀 오류가 없는 정상적인 풀이법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유제 1번을 갖다가 보는데, 자, an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 첫째 항이 빼기 2고 공비도 빼기 2. 우리가 이제 n제곱으로 끝나는 거는 첫째 항과 공비의 모양이 똑같다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수렴하는 수열을 있는 대로 보면 뭐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 이 일반항을 준 문제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안 되면 그냥 여기는 요놈에다가 이런 거 대입해서 직접 요식들을 다 찾아보면 돼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수액간의 학습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규칙이 어떤 건지를 발견해내는 문제라고 했어. 규칙이 어떤 건지를 발견해내면 무한히 멀리 갔을 때 뭐가 될지를 알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미리 다 공부를 한 상태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가지고 1, 2, 3, 4 안 집어넣어봐도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발산, 절대값이 0에서 1 사이면 뭐 0으로 수렴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얘부터 가보는데 얘는 사실은 보자마자 이건 보여야 될 건데 얘가 공비가 마이너스 2면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공비가 4 되겠죠. 이런 거 바로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 자, 가볼게. AN이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그랬을 때, 자, 잘 들어. 첫 번째, B는 그러면 B1 곱하기 R1, R2라고 볼게. 자, 이거 두 개가 서로 공비가 R1, R2인 등비수열이라고 하자. 자, 먼저 등비수열을 곱하면 등비수열 두 개를 곱하면 대답해봐. 뭐 돼? 등비수열 되나? 됩니다. 등비수열이 돼요.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그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첫째 항은 암기의 대상이 아니다. 공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만 집중해.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곱해내리면 A1, B1 이게 당연히 첫째 항이고 지수법칙 알 거라고 믿는다. 요거 하고 요거의 결과는 R1 곱하기 R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다 배웠잖아, 그지? 자, 이거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문자로 기억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의미로 기억해라. 예를 들어서 공비가 2인 놈 그리고 공비가 3인 놈 그 둘이 곱해지면 공비가 6 된다는 거죠. 공비가 6 된다. 자, 두 번째로 AN 나누기 BN을 하게 되면 물론 부모 절대로 0이 아닌 수열이다. 모든 항이. 자, 이거는 첫째 항은 A1 나누기 B1이 될 거고 지금 이걸 실제로 나누고 있는 거야. 공비는 R2분의 R1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런 말이지. 공비가 2인 놈 등비수열이 있어. 그걸 공비가 3인 놈으로 나누면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 된다. 이 뜻이잖아. 자,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을 더하거나 뺀놈. 이거는 등비수열이 될 수가 없어. 자, 왜 그러냐면 이거 두 개를 더하거나 빼봐. A1 R에 1의 n-1제곱 더하기 빼기 B1 R2에 n-1제곱이면 이 R1, R2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로 이 중간에 있는 더하기 빼기를 없앨 수가 없어요. 등비수열은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두 개 더한 놈은 등비수열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만약에 AN과 BN의 공비가 똑같다. 둘 다 R이었다. 그러면 A1 R의 n-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1 R의 n-1제곱 이렇게 되면 R의 n-1제곱을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가 있게 되잖아. 이렇게 하지? 그럼 이게 뭔 말이야? 만약에 이 둘의 공비가 똑같은 놈이었으면 공비가 똑같은 등비수열들끼리는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등비수열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공비가 원래 공비랑 안 바뀐다 이거지. 얘가 만약에 공비가 R이었고 얘도 공비가 R이었으면 그 둘을 더하고 뺀 놈도 여전히 공비가 R이다 이 뜻이죠. 자, 그 다음 자, AN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1의 R의 n-1제곱을 쓰면 A의 n 플러스 1 자, 이게 일종의 뭐 평행이동 내지는 합성함수라고 볼 수 있죠.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요. 여기다 n 플러스 1 넣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공비의 변화만 관찰하면 공비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A에 2n 플러스 1을 넣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2n 플러스 1을 넣어봐. 이렇게 되는데 이놈은 지금 공비가 그러면 원래 공비가 R이었어요. 그럼 얘도 공비가 안 변합니다. 근데 얘는 공비가 뭐가 됐냐면 자, 이거는 배웠잖아. 이만큼이 공비된 거야. 제곱이 되는 거야, 공비가. A에 3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A1 곱하기 여기 3n 플러스 1 넣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놈의 공비가 R에 3제곱이 되니까 결국은 요 n 앞에 있는 요 숫자 이게 여기 있는 지수로 올라가게 된다는 걸 발견한단 말이야. 이렇게 등비수열일 때는 그지? 혹시나 기억하고 있나? 등차 수열일 때는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공차에 곱해지는 거지. 실수배가 되는 거였지만 등비수열은 공비의 지수로 올라가.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있으면 이게 이제 금방금방 보이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야. 봐봐. 얘가 공비가 마이너스 2였어. 그럼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2고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2잖아. 왜? n 앞에가 1이잖아. 그지? 그럼 그 둘을 곱했으니까
자, 이렇게 돌려야지.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놈과 마이너스 2인 놈 곱해지면 공비가 4 될 거라고. 그럼 공비가 1보다 크면 발산이죠, 발산. 그럼 발산이야. 공비가 4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커질 거 아니야? 자, 그럼 이걸 잠깐 냅두고요. 요거 봐. 요거는 얘 원래 공비의 제곱이 되니까 잘 봐. 원래 공비가 마이너스 이었으면 요거는 공비가 4인 거야, 4. 얘도 공비가 4죠. 그럼 공비가 4인 놈을 공비가 4인 놈으로 나누면 공비가 1 되잖아. 무슨 말이야 이게? 공비가 1 된다는 게 첫째 항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첫째 항에다 7 곱하면 그 다음도 첫째 항 1이라는 게 공비면 첫째 항부터 계속 그 다음에 첫째 항 모양이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말산 아니고요. 무한대로 보내면 그냥 첫째 항 나오는 게 수렴이죠, 수렴. 구체적으로는 이런 수열일 때 첫째 항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 첫째 항이 뭔지는 몰라도 1 넣어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지? 여기다 1 넣어보면 나오잖아. A2분의 A3, 이게 첫째 항일 거 아니야. 그놈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왜? 공비가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할 수밖에 없어. 그 값으로. 첫째 항 값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그냥 바로바로 캐치가 돼야 돼. 아시겠지? 근데 지금은 이런 걸 모른다라고 치고 그냥 숫자 집어넣어서 한번 찾아보자. 자, A에는 여기 있는 이놈 있잖아요. 마이너스 2의 n제곱이고 A의 n 플러스 1은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여기다가 n 플러스 1 넣어버릴까? 그럼 이거 두 개 다 곱하면 자, 요거는 마이너스 2에 요 위에 그 두 개 더해지니까 2n 플러스 1제곱이다 해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공비가 4 되네요. 되죠? 그럼 얘는 발산이 되고 얘랑 공비가 2에 A에 요거가 안 보인다. 2n 마이너스 1제곱인가요? 2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건데 요것도 지금 다 봐요. 여기 공비가 여기 위에 있는 요 놈만 보라고 이야기야. 요 놈만. 요 위에 있는 요 놈만 보면 공비가 4잖아.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요 지수 자체가 점점 커지는 요 동그라미 친 게 점점 커지는 상황이면 이거 전체를 봐야 돼. 2의 동그라미도 여기다 1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3 넣은 게 점점 커지는데 이게 미친 2니까 2가 미친 지수함수 한번 생각해봐. 지수함수. 미치 2인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럼 이 동그라미 친 게 여기에 해당되는 놈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점점 커지면 이놈 전체도 점점 솟아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자, 점점 커지면 얘가 점점 솟아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자, 요거 진짜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거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건 맞는데 말이야. 맞아?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여기다 첫째 항 1 집어넣은 거 얼마인지 봐보세요. 1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의 1제곱이니까 음수야, 음수. 맞죠? 그러면 여러분 공비가 양수면요 첫째 항 부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공비가 양수라고 계속 솟아오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첫째 항이 음수였으면 거기다 양수 곱해봐. 계속 음수가 나오는 거지. 음수가 나오는데 절대값만 커지는 거잖아. 조심해야 돼. 큰일 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은 공비는 4지만 공비는 4지만 여기 있는 요 첫째 항이 음수다 보니까 음수인 상태에서 절대값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얘는요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가 우리 등비수일이라는 걸 이거야. 첫째 항이 있잖아. 첫째 항. 첫째 항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첫째 항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공비가 양수면 첫째 항의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근데 공비가 음수면 첫째 항 부호가 플러스였으면 풀마가 번갈아 나오고요. 마이너스는 마플이 번갈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비가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크다 작다라는 거는 나중에 저 멀리 갔을 때 퍼져나가느냐 아니면 수렴할 거냐 이런 예상은 되는데 그게 플러스 쪽으로 퍼져나갈 거냐 마이너스 쪽으로 퍼져나갈 거냐 이거는 모른다 이거야. 얘는요 공비가 1보다 컸기 때문에 발산이 확실하잖아. 뭐 저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러니까 발산이라고 별로 내리는데
중요한 건 요거는 지수함수의 지수 자리에 있는 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봐봐. 2의 동그라미 제곱은 일단 증가함수라고 치자. 근데 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커져가느냐 저쪽으로 커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거 전체는 달라진다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이 첫째 항을 딱 파악을 해보니까 마이너스였어. 음수야. 근데 공비는 지금 4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음수가 되면서 값은 절대값은 커진단 거지. 그리고 음수가 되면서 절대 커지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였으면 그 다음에는 8 나 마이너스 32 이렇게 갈 거야. 계속 밑으로 커지는 거야. 따라서 이 동그라미 친 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점점점 0으로 다가가잖아요. 따라서 얘 수렴입니다. 수렴.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요거는 A의 2n이라는 건 여기다 2n 넣은 거니까 뭐 4의 n제곱이라고 쓸게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2에 2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2에 2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따라서 요거는 4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결국은 요거 날아가면서 마이너스 2라는 상수가 되면 일반항이 상수라는 건 거예요. 계속 그 값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한다. 니은 디귿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런 거예요. 요거 주의를 기울여 정찰해야 돼. 공비가 절대값이 4라고 해서 무조건 퍼져나간다. 이거는 확실하지만 발산한다는 건 확실하지만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지를 기억해야. 요거는 사실은 여기 있는 요 놈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잖아요. 요걸 보고서 요거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 일종의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그러니까 요 부분이 중간 경유지란 말이야. 그 경유지를 보고서 최종적인 목적을 대답할 때는 경유지의 방향성 이런 거 잘 따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플러스 무한대로 갈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지 주의 기울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자,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자, 2번 문제는 이제 어저께 우리 수업 시간에 했는데, 이제 부분 수열의 원리라는 걸 좀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어떤 알파로 수렴을 한다 칩시다. 자, 여기는 이 간격을 봐봐요. an이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한 칸씩 촘촘하게 가고 있는 게 수렴한다고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혹은 뭐 빈틈없이 촘촘하게 진행되는 수열이 수렴 보장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묻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둥,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2n이라는 둥, 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2n-1이라는 둥, 이런 거에 극한을 묻잖아요. 이런 거에 극한을 묻으면 얘는 무조건 얘가 다가가고 있는 극한과 알파 얘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얘보다 몇 칸 앞에서 시작하는 거죠. 요건 지금 실제로 1 집어넣으면 A2부터 시작입니다. 얘는 A1부터 시작인데 얘는 A2부터 시작이야. 그치? 한 칸 앞에서 시작하는 거지. 자, 얘는 간격 자체가 두 칸씩 건너뛰는 거죠. 이 간격이 촘촘하다, 이 간격이 넓다라고 할게요, 그냥. 얘는 한 칸 한 칸 이렇게 촘촘하게 가는 수열이 수렴이 보장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면 똑같은 수열인데 그걸 두 칸씩 건너뛰는 거야. 게다가 출발 지점도 1로면 A2부터 두 칸 앞에서부터. 자, 얘도 간격이 두 칸씩 건너뛰죠. 얘는 출발 지점은 얘랑 똑같았지만 두 칸씩.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거죠. 촘촘하게 진행되는 수열이 수렴이 보장되어 있으면 몇 칸 앞에서 시작하든 간격이 넓게 뛰어넘든 간에 결론은 목적지는 얘랑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야. 왜 그러냐? 어떤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열 자체가 1, 2, 3, 4를 넣어봤더니만 무한히 멀리 버렸을 때 알파로 다가가고 있었다 쳐봐. 그럼 사실은 한 칸 앞에서 여기서 출발하든 아니면 4칸 앞에서 출발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출발지는 달라도 그 다음부터는 결국 요놈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몇 칸 앞에서 시작해도.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촘촘하게 가는 것들이 수렴한다 그러면 간격을 예를 들어서 2칸씩 건너뛰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요, 얘가 가고 있는 길을 좀 더 빨리 갈 뿐이고, 길은 그대로 얘가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얘가 가고 있는 길을 뭐 여러분 지하철 타고 왔잖아요. 급행이나 이런 것도 2역씩 지나치잖아요. 그지? 급행? 그럼 그 급행이 두 개의 역씩 지나친다고 해서 목적지가 다른 건 아니라고. 그 이야기야. 근데 반대로 있잖아요. 얘들아. 반대로. 이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반대로 가는 역이 있잖아요. 역은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A의 2n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 2칸씩 건너뛰는 게 수렴한다고 보정되어 있다 이거야. 근데 이때 촘촘한 놈도 수렴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거짓이에요. 이건 참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저 2칸씩 이렇게 건너뛰는 놈이 그렇게 와서 알파로 다가가고 있다 치면 한 칸씩 봤을 때는 진동 발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여기였다가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여기, 다섯 번째는 여기, 여섯 번째는 여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와 같이 원래 촘촘한 수열로 보면 수렴이 아닌데 그걸 2칸씩 건너뛰는 놈들을 모아서 봤을 때는 수렴일 수 있는 이런 발레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1, 0, 1, 0, 1, 0, 1, 0. 자, 보세요. 얘는 자, 두 번째 칸, 여기 이러면 두 번째 항부터 시작이잖아. 그 다음에 2칸씩 건너뛰잖아. 그런 수열들만 수열로 보란 거야. 이런 놈들만 보면 분명히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봐봐. 촘촘하게 봐보면 얘가 수렴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 진동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자, 그게 이제 여기에 녹아 있는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이해를 했다 치고, 자, 보시면 일단 요놈 전체가 2로 수렴할 때 요 값은 얼마냐인데 여기를 보니까 뭐 2n 플러스 1이 땀이 나와요. 그러면 원래 이제 통찰력이라는 국어적인 단어의 뜻은 뭡니까? 꿰뚫어 보면서 날카로운 직관을 이용해서 꿰뚫어 보는 능력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수학에서 꿰뚫어 보려면 여기서 수학에서 말하는 통찰력은 통째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통째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수열의 극한이 제목이면 항상 이 리미트 오른쪽에는 요거 전체 있잖아요. 요거 전체. 요거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보고 있다. 이 생각을 갖다가 잊으면 안 돼. 이 개별적인 AN과 EN 빼기 1의 눈길이 일단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저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내가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일단 대상은 요거 전체를 하나의 수열로 보고 관찰한다. 이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그 와중에 이제 AN이 어떤 역할을 비행하는데 할 것인가, 비행규칙을 만드는데 할 것인가, 여기에 세밀하게 관심을 둬야 되는 거지. 이 AN 자체에 관심을 너무 뺏기다 보면 이 전체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고, 그 전체의 흐름을 놓치면 이 문제는 어렵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학에서는 통으로 보는 능력, 이거 꼭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그럼 BN이라고 또 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지금 BN이 2로 수렴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아까 이 부분수의 원리 기억하고 있어. 자, 이거를 이제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보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요거 4n-1 곱하기 a 2n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 길이를 한번 묶어볼까? 4n-1 요거에 a에 2n 플러스 1인데 요 2n 플러스 1 앞에 2가 또 있잖아요. 요렇게 정리를 했더니만 요건 두 개 더해서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요거는 여기가 2n인데 지금 여기 있는 요 bn 자리가 2로 수렴한다 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 내려갔을 때 b의 2n도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배웠잖아요. b의 2n도 두 칸씩 건너뛰는 것도 부분수렴 원리에서. 근데 b의 2n이 뭔지를 봐봐. b의 2n이 여기다가 2n 넣은 거니까 4n-1에 여기다 2n 넣은 거면 a의 2n 요거네. 아, 요게 바로 b의 2n의 정체였네. 얘 2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n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여기 또 2n 플러스 1을 넣는 거 한번 봐봐. 얘가 2로 수렴하면 얘도 2로 수렴해야 된다니까요? 두 번 수렴 원리에서. 그럼 B에 2n 플러스 1을 구해봐요. 뭐 다른 글자는 없습니다. 여기다 2n 플러스 1을 넣으면 4n에서 더하기 1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 2n 플러스 1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아, 여기는 이놈의 정체가 나왔네. 이거였네. 그래서 그놈의 극한도 2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답은 요거 두 개 더해서 4가 된다. 요게 우리가 정답이었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부분수의 원리. 요거를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였고. 자, 만약에 이제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늘상 했던 말, 최후의 보루라는 게 있잖아요. 지원한다 했어요. 수렴하는 게 하나인데, 그놈 가지고 뭔가 이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라면 안 되면 치워나면 돼요. 2n-1의 an, 요 값을 bn이라고 했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의 극한값은 2다. 요게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잖아. 자, 그럼 요거를 속고 an의 정체를 모르니까 an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거는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A의 2n은 여기다 2n 넣으면 되죠. 2n 넣으면 4n-1분의 B의 2n 이렇게 되고 2n 플러스 1은 여기다 2n 플러스는 4n 플러스 1분의 B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요거에다가 요 A의 2n 아까 요거 있죠? A의 2n 플러스 1 4n 플러스 1분의 B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2배의 A의 2n 플러스 1 요거는 4n 플러스 1분의 B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일단 약분돼 가지고 이제 뭐가 되냐면 B의 2n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공통인수 다 분모가 통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요거는 B의 2n 플러스 1을 묶어냈다 치면 맞죠? 요거는 4n-1에다가 1을 가면 4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 이것도 뭐 날라가보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건데 부분수의 원리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의 2n도 2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의 2n 플러스 1도 2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2 더하기 2니까 3. 자, 그래서 결국은 아까 첫 번째 방법을 모르면 이렇게 치환했을 때 효과는요, 내가 아까 어떤 개념적인 완벽함 아니면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풀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데 사실은 실력이 좀 부족해도 그게 이제 변형 자체가 통찰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치환만 사용해도 네가 막 생각에 의해서 만들었던 식이 강제로 만들어진다는 게 치환의 장점이잖아. 물론 단점은 있죠. 식이 좀 복잡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풀어낸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방법은 절대로 못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치환을 하면 무조건 풀린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자기가 실력이 좀 부족할수록 최후의 보루는 하나씩 꼭 만들어 놔야 돼. 부족한 사람은 특히나 내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방법 딱 장착을 해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고요.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도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도형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중학교 기초죠. 자, 그러니까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an, bn이 자 여기 써놓자. an, bn 요거 ac 요거 이등변 삼각형에 요것이 4n이고 그 다음에 bn, cn 요 값이 2루트 n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중점을 mn이라고 하고 이때 구하라는 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거 마이너스 bn, hn 요놈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여기 4n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4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2루트 n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만큼 루트 n식이죠. 자, 이래서 구할 때는 an, mn 이렇게 되어 있고, 요 길이네요, 요 길이. 그 다음에 bn, h는 어디야? 요거죠, 요거. 요거를 이제 찾으시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이제 직각삼각형을 보자마자 했잖아.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B편하고 B편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높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하는 거죠. 요거는. 자, 요거 지금 보시면 4n이니까 요거 전체적으로 요거 전체적으로 n. 자, 요렇게 딱 쓰면 말이야. 요게 이제 우리 높이, 요 앞에 있는 요거 am, mn이라는 걸 벌써 찾아냈으니까요. 아,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미 찾아냈으니까 요 bn, hn, 요 빨간색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때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니까 뭐 해설지처럼 보면 삼각형 면적이죠, 면적. 높이 딱 보이면 면적이 떠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 전체 면적을 구할 때 밑변을 예로 보면 높이가 요거지만 밑변을 예로 보면 높이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밑변의 길이, 자, 써볼게요. 2분의 1은 어차피 날릴 거지만 이해를 못하는 학생 위해서 밑변의 길이를 요걸로 보면, 즉 2루트 n으로 보면 높이가 지금 요거였단 말이에요. 요거니까 요거 아까 an, mn 요거였죠. 요게 이제 삼각형 면적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밑변을 얘라고 보면 말이야. 2분의 1에 4n이라고 보면 이때 높이가 바로 요거잖아요. 요렇게 쓸게요. 자, 요식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면 된다. 그 소리겠지? 자, 그럼 요거는 다시 쓰면 요 4n을 요쪽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저 지면방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할게. 이해를 해줘. 자, 이렇게 돼. 자, 그럼 약분해보면 밑이 2고, 요것도 약분하면 밑이 루트 n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2 루트 n분의 5. 자, 근데 이제 고놈을 제곱을 하다 했으니까 분모 분자를 제곱하게 되면 루트 떨어지는 게 보이네, 그지? 자, 그럼 답 쓰자. 이 밑에 n이 9원 들어갔을 때 여기는 루트 16n의 제곱 마이너스 n이고 빼기 요거를 제곱해보면 4n분의 요거 제곱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뒤에 거 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4n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원래는 이제 요 뒤에 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지 돼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바로 맨날 수업 시간에 하던 이야기를 할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수렴 조건이 만족되고 있잖아. 최고차만 보는 거라고 했잖아. 보면 요거 4n으로 나오고 얘랑 없어지니까 수렴을 하는 거지.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원리 원칙은 유리화를 통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요렇게 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배운 대로 완전 제곱식으로 가볼게. 그냥 이 밑에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요 놈을 이제 완전 제곱 만들 때 상수함은 무시한다 했어요. 자, 뭘 제곱해야 16n 제곱이 나오겠니? 요거죠. 그 다음에 2배의 요거에서 1이 나오려면 여기 얼마 있어야 됩니까? 8분의 1? 요렇게 있어야 여러분 2배의 요거 하면 마이너스 1n 이렇게 되잖아요. 자,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말고 빼기 4n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됐는데,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이 뒤에 상수항은 무시할 정도로 작아지는 게 극한의 세계라고 했어요. 그지? 우주만큼 돈이 있는데 그 뒤에 뭐 몇 원 이런 거 무시 다 하잖아. 그지? 루트 제곱 때문에 벗을 수 있고. 이렇게 됐으니까 또 4n 날라가고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더하기 4분의 1을 하라 했으니까 답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이었죠. 자, 현재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해설지 풀이를 이야기한 거고, 뭐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요 길이가 지금 요 길이가 아까 루트 얼마였냐면 16n제곱 마이너스 n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저 삼각형에 이제 면적이 안 떠오르면 적어도 이건 뭐였어야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지. 선생님 손을 따라와. 오케이? 요 직각삼각형하고 요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이 각 하나를 공유하잖아요. 공유. 그럼 무조건 뭐예요? 닮음입니다. 닮음. 각 하나를 공유하는 직각삼각형 보이면 무조건 닮음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여기는 이 노란색만 따로 한번 딱 그려보면 옆에다가 여기가 4n이고요. 여기가 루트 16n제곱이 아니고 뭐야 이거 16 뭘 쓴 거야? 멍충이고 16n의 제곱인데 또 멍충이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16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루트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빗변의 길이가 2루트 n이라는 게 있는데 높이를 묻고 있는 거였잖아요. 다시 보세요. 빨간색에서 노란색과 공유하는 각이 이 각이라 치자 우리가. 이 각이라 이 각. 그러면 이 노란색하고 이 빨간색하고는 닮음이라고 여러분. 이해가 가고 있지? 빗변이 주어졌어. 빗변이 주어진 상태에서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요 이걸. 빗변에서 높이로 가려면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 이거 되냐 이거야. 뭐? 여기다 얼마를 곱해야 이게 되냐. 당연히 4n분의 요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여기서도 여기에다가 4n분의 요는 곱하면 요 높이가 되겠지. 되고 있나? 자, 그래서 2루트 n에다가 뭘로 곱하면 된다고? 4n분 루트 16n제곱 마이너스 n을 곱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복잡하게 구했던 식이 바로 나오잖아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은 이걸 다 보자마자 면적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추가적인 방법은 자기 나름대로 구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직각삼각형이 두 개 나온다. 각이 하나 공유된다. 무조건 닮음이 떠올라야 된다. 좀 이따 뒤에 레벨 몇인지 기억이 안 나다. 2가 쓰니까 거기서 고난이도 문제 할 때도 이거 반드시 쓸 거예요. 기억해놔. 직각삼각형인데 각 하나가 공유된다. 닮음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억을 좀 해놓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bn, hn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해서 그 뒤로 이어질 이야기들은 똑같은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갖다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제 3번으로 가볼게요. 유제 3번. 자, 이것도 뭐 정상적으로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유리화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정상적으로 푸는 거 여러분 해보고 우리는 완전 제곱 충분히 할게요. 자, 이거 n이 요 안으로 들어가면 n제곱이 되니까 루트 9n의 제곱 플러스 여기다가 n제곱 곱하면 2n 되죠. 자, 마이너스 요거는 그냥 그대로 3n입니다. 3n. 자, 이랬을 때 여기 이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최고점만 보면 3n 없어지니까 수렴하네.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유리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바뀐 다음에 분모 최고점으로 분모 문제 나온다 써야 되지만 완전 제곱식 가면 바로 뭐의 완전 제곱이냐, 요거는 3n 전체의 완전 제곱 해야 요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배의 요거 했을 때 2가 나와줘야 된다.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있어야 되겠니? 요렇게 있어야죠. 그래야지 2배의 요거 여기 있을 때 2n이 나오잖아요. 자, 그 뒤에 마이너스 3n이니까 요거 루트 뭐 쓰면 3n 플러스 3분의 1에서 3n 빼면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제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유제 3번이었고 4번 문제는 자,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지? 절대 부등식이 나와 있고 극한 나오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다. 자, 이제 요건 특이하게도 n분의 an이 요 양쪽에 있어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 연립부등식 딱 풀면 어차피 양쪽이 똑같은 값으로 간다 나오겠지. 자, 일단 이 꼬라지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n으로 나누자.
여기는 요식을 좀 멍청한 짓 했네, 그지? 그냥 바로 요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눴으면 되는데, 자, 뭐 몰라도 치면 다시 n으로 나누면 되지. 요거를 이제 n으로 한 번 더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미트 bn의 값을 갖다가 물었다. 묻는 게 요거였네, 그지? 그러면 이건 이해가 가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극한을 갖다가 딱 취해주면, 여기는 요 극한 값이 4로 간다 돼 있고요. 요거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겠죠. 따라서 여기 극한 취하면 등호 생겨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얘는 4로 가고 0으로 가니까 여기에 4로 가고요. 여기는 요놈도 4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요. 얘가 4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의 극한도 여전히 4로 가야 되는데, 내가 물은 거는 bn의 극한을 물었기 때문에 2 곱하기 2 해야 4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사실은 선생님이 소수능이 아니니까 이렇게 답만 빨리 찾았고요. 소수능 쓸 때는 꼼꼼하게 리미트 취해주면서 등호 생기게 만들고 이렇게 꼼꼼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3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밑을 분리해야 되는 문제들. 자, 인데 예제 3번 뭐에 유제가 나오니? 예제 3번인데. 자, 함수 fx가 이와 같이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와 있고요. 이 값을 구하시오. 요거는 이제 답부터 일단 찾아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해봅니다.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제곱하면 4분의 1n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1분의, 자,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어보자.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어쩐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잘못 썼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 보니까 여기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놈이고 요것도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놈이잖아요. 요 놈은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0에 가까이 가니까 2가 된다. 바로 찾을 수 있는 거고, 이번에는 2를 넣어봅니다. 5는 2를 넣으면 4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2를 넣습니다. 그러면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요건데, 요거는 이제 분모 4의 n제곱으로 분모를 나눌 건데, 그지? 그러지 말고 요 1 옆에는 1의 n제곱이 곱혀져 있다, 이 옆에도 1의 n제곱이 곱혀져 있다 보면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절대값이 얘가 크잖아요. 그럼 얘보다 절대값이 작은 이놈은 어차피 4의 n제곱으로 나눴다 치면 나중에 얘는 4의 n제곱으로 나눴을 때 0으로 가게 될 놈이잖아.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그냥 미리 없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 얘도 마찬가지 없어지죠. 여기서 없어진다는 거는 0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2가 4보다 절대값이 더 작은 놈이잖아. 그럼 생각 이거 한번 해볼게. 내가 요것만 한번 보여줄게. 2의 n 곱하기 2 요거를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이 더 큰 놈이 작은 놈보다 밑에 있는 이런 분수가 형성이 되면 얘는 무조건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얘는 무조건 0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얘보다 밑이 다 더 작은 놈들 어차피 0으로 가려고 하냐. 여기서 미리 0으로 간다고 제껴버리면 된다고. 그럼 무한대분의 0이니까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더해가지고 답은 뭐 5번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서 구하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강조했잖아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요거 같은 경우는 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돼요. fx가 지금 요거하고 요 옆에는 1의 n제곱이 곱해져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하고 1의 절대값을 비교해서 이 구간별로 얘가 각각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전부 구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면요, 얘하고 얘 중에서 그럼 x가 얘보다 1보다 절대값이 더 크면 1의 n제곱 포함하고 있는 놈도 다 날라간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x 2n제곱 분의 x의 n 플러스 1제곱 그거죠. 요거 그 지수 법칙에 의해서 요 놈에서 요 놈 뺀게요. 하나 오늘 x에, 자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썼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못 느껴요? 이상한 걸 느껴야 돼. 여기다 쓰는 거는 말이야, 극한을 갖다가 보냈을 때 결과를 쓰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약분해서 생기는 모양 자체를 쓰는 게 아니고, 얘들아. 뭐라고? 극한을 씌웠을 때 결과를 써야 된다고. 이거 정리하는데 너무 신경을 뺏긴 나머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얘들아. 알겠니? 지금 여기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봐야지. 자, 봐. 요거 둘 중에 차수가 누가 더 큰 거야? 밑에 게 훨씬 더 차수가 크죠, 여러분? 밑에 게 차수가 크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하면 요거 0으로 가는 거예요, 0으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결과를 쓰는 거야. 여기 막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헷갈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약분이 돼서 상수가 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 예를 들어서 상수가 되면 여기 만약에 3제곱이고 여기가 2제곱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x가 된다. 그럼 얘는 상수니까 극한을 취해도 그냥 x라고 쓰는 거지. 근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n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과를 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여기 n이 없으면 이 x는 상수인 거야. 근데 x의 n제곱은 다르다고. 이게 2의 n의 제곱이고 요 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2였으면 여기 n이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야지 빨리. 그럼 밑에 게 훨씬 빠르게 증가하니까 0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자, 그 다음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요, 요런 놈들이 오히려 0으로 가버리니까 요거는 1분의 2 해서 그냥 2라는 상수함수로 가는 거죠. 자, x가 1일 때는요 1 더하기 1 2분의, 요거는 1 더하기 2니까 3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분모는 분명히 마이너스 1의 짝수죠. 그러니까 1로 가요. 분모는 2로 가는데 분자는 요놈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분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진동 발사니까 분자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지금도 계속 변해가잖아요. 분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값을 예측할 수 없는 도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fx의 정체다라는 거, 요거 좀 주목을 합시다. 그리고 내가 주의할 거 이야기했어요. 여기 x에 어쩌고저쩌고 x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연산했더니만, 이게 만약에 여기 n 플러스 1과 2m 요거를 계산하면 n이 남잖아. n이 남으면 저거 n을 무한대로 보낸 결과를 써야 돼. 아시겠어?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이게 n 플러스 1인데 이게 n이어서 이 약분하니까 그냥 x가 돼버렸어. x가. 근데 이 x는 n을 무한대로 보내도 저 x 자체가 n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요 x 자체가 상수야. 그 상수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냈잖아. 그냥 x 되잖아. 그때는 여기 x라고 써도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는 요놈이 n 플러스 1, 이게 2n이야.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절대로 연산해서 x가 n이 없어지질 않죠. n이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에는 극한을 취한 그 결과물이, 극한 취한 결과물이 함수의 정체다라는 거 까먹으면 안 돼. 이건 지금 밑에 게 위에 거보다 차수가 훨씬 크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밑에 게 훨씬 빠르게 증가하겠죠.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0으로 가게 된다. 이 소리야. 정신 차리세요. 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별표 치세요. 유제 5번. 자, 유제 5번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보통 조금 아쉽습니다. 뒤에는 해설지 이런 거 보면 갑자기 뭐 뜬금포 뭘로 나누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연성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0분의 0꼴 나오면 우리가 항상 처리를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유리화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0분의 0꼴 나오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지수적인 측면에서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자, 보세요. 요거는 지금 지수가 똑같고 밑이 다른 형태고요. 혹은 뭐 이렇게 볼까요? 2의 자, 요거는 밑이 똑같고 지수가 다른 형태입니다. 요거는 지수가 똑같고 밑이 다른 형태고요. 지수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꼴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전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수분해는 곱하기로 연결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거는 아무거나 묶어내도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보통 극한에서는 밑이 큰 놈, 최고창 위주로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3의 n적으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건 그대로 나갔으니까 1이라고 쓰면 되고, 요거는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건 뭐 더 쉽죠. 요 둘 중에 더 작은 걸 통째로 묶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는 그냥 통째로 나가서 1이고, 요거는 2.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요. 자, 내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이걸 쳐다보세요.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라고 그리고, 여기는 2의 n제곱, 요거 플러스 3분의 1의 n제곱을 드리고요. 여기는 요 놈도 써보면 2 곱하기 2의 1제곱이 2죠. 2의 마이너스 n제곱이 2분의 1의 n제곱이고, 오늘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죠. 3의 마이너스 n제곱 3분의 1의 n제곱 이랬는데, 이 n이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이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분자도 0으로 가고 0분의 0 꼴이잖아요. 이거를 막 뒤에 있는 해설제는 뭐 분모 분자에다 뭐 3의 n제곱을 곱한다 뭐 이래가지고 아마 무한대 분해 뭐 복잡하게 풀었는데 0분의 0 꼴을 했을 때는 이거잖아요. 이거. 인수분해. 자, 가본다. 이것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면 2분의 1의 n제곱이 더 크죠. 묶어내. 이렇게. 그럼 이건 통째로 나가서 L이라고 쓰면 되고, 여기는 이거 두 개 곱해서 3분의 1이 나오면 되니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2분의 1하고 요거 곱하면 3분의 1 딱 나오게끔 이렇게 인수분해 됐고요. 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n제곱을 묶어봅시다. 여기는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3분의 1은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되지? 지금 요 이야기 한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봐. 자, 그랬더니만 요거는 약분해서 없어지네. 우리 인수분해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0으로 가는 요인을 약분해서 없앤다 했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가는 요인 없어졌고, 이제 여기 남은 걸 보니까 3분의 2, 1보다 작아질 때 값이 0으로 가잖아요. 이것도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답이 2죠. 2.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4번의 정답이고, 그러니까 하나를 풀더라도 배운 걸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게, 뭐 이거는 이때는 저렇게 풀고 요때는 저렇게 풀고 자꾸 풀이가 바뀌면 안 돼. 자기가 배운 거를 일관성 있게 딱 적용시켜야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풀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가보겠습니다. 6번. 6번 문제도 이게 풀이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자,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양수 A 값에 합을 물었으니까 A가 한 개가 아닌가 봐, 그지? A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나 봐. 요거를 이제 진짜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를 읽어서 그 생각이 안 들면 안 돼. 막 A가 한 개다, 이렇게 두 개다,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접근해야 실수를 안 한다고. 자, 보니까 지금 요런 게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A 곱하기, 자, 요거는 A의 1제곱이잖아. A 곱하기 A 제곱의 N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N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해석해. A의 제곱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또 써보면 A분의 1의 A의 제곱의 N제곱.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A 곱하기. 오케이. A 제곱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식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 n이 포함되어 있는 요런 놈들을 잘 봐. 그러면 요 밑줄 친 요 놈하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절대값이 누가 큰지로 분모 분자를 나눠야 되잖아. 근데 절대값이 누가 큰지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절대값이 누가 큰지 모르면 분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제곱이랑 a제곱분의 1이 누가 큰지를, 즉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의 기본은 뭐라고 해서 같을 때부터 찾아야지. 같을 때부터. 같아지는 수가부터. 따라서 A의 4제곱은 1인데 A가 분명히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A가 1입니다. 그래서 1이랑 비교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같아지는 순간이 1이기 때문에 양수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해보면요, 이 절대값 A가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쉽게 A보다 클 때, 그리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1보다 작을 때인데 뭐 양수라 했으니까 0보다 크겠지 당연히. 요 두 가지로 분류하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요거하고 요게 같아질 순간이 1이기 때문에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도 돼. 양수니까 그렇게 된다. 되나? 그러면 이제 A가 1보다 크면 요 값은 1보다 커지는 거고 요 값은 1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요 때는요 요 놈이 더 절대값이 큰 놈이 되죠. 오케이? A가 1보다 크면 얘가 절대값이 커진다. 얘보다. 그러면 얘로 분모 분자를 나누지 말고 얘보다 절대값 작은 얘 날라간다고 이렇게. 이래. 그러면 요거 약분을 촥촥 하면 요것만 남잖아요. 지금 A의 제곱분의 1 요건데 요 극한값이 4분의 1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A의 제곱이 4가 되면서 A는 2가 된다. 양수니까. 그리고 이 2는 요 범위에 만족되죠. 자, 이번에는 이 경우요. 요게 0과 1 사이면 요거는 오히려 1보다 커지는 거죠. 요번에는 요 경우는 요 뒤에 게 더 커진다고 해요. 절대값이. 그럼 얘를 포함하고 있는 이게 날라갈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것도 요리하고 하면 요거 남죠. 요거 계산하면 A 제곱 되잖아요. 그 값이 4분의 1이래요. 그럼 A는 2분의 1인데 2분의 1은 요 범위에 또 들어가잖아. 자,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더하라 했으니까 2분의 5, 3번이 정답이다. 이게 정확한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보고, 자, 이제 레벨 1, 2, 3가 나와 있는데 너무 지루하니까 일단 기본 문제를 풀고 쉬었다가 레벨 1은 너무너무 쉬우니까 빨리 끝날 텐데 그래도 끊어서 갈게요. 레벨 1, 2, 3 따로따로 찍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